자, 여기까지 속보 보시고요. 자, 기다려봐 주세요. 그리고 저것들이 또 지랄하고 연병을 하면 그때 가서 쳐내도 늦지 않습니까? 2개월 지금 다시 나옵니까? 잠잠하잖아요. 박영선도 조용해. 그러니까 찍 거릴 때마다 우리 당원들이 하도 밟아대니까. 그러니까 이원웅 뭐 옵니까? 말 안 해요. 아, 이원웅은 하던데. 이제 끝난 이름이야. 걔네 이제 끝난 박영진 이름이야. 어저께 끝났어요. 네. 결과적으로 찍소리 낼 때마다 역풍이 예전보다 더우니까 예전에는 막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밀어주면서 지명도 올라가니까 아씨 내가 안티로라도 이름 끄니까 이러고 한번 씹으려 봐야지라고 하는데 진짜 다음번 출마를 생각하는 놈들은 이제 그런 짓 못한다니까. 김종민 조용해진 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용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랬으면 줄 때까지 막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뭐 했을 텐데 지금 좀 조용해진 이유가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다음 총선에 그 인간들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자, 주말에 전국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전국 집회의 경향이 이 친일 외교하고 69시간 노동계약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저쪽 애들도 적극적으로 맞불 작전 내지는 공권력 강화, 공권력 동원을 강화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인 춘투의 계절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네, 민주노총이 진행한 집회가 일단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2023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13,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조합원들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과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 또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규탄했습니다. 일단 노조가 진짜 열이 받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열 받아도 진작에 받았어야지. 겁나 받았어야지. 특히나 이제 5월, 4월, 5월은 임금 인상에 관련된 노사 협상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불을 붙여놔야 지금 임금 협상 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임금을 거의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2% 미만으로 묶었기 때문에 아마 노조한테도 똑같은 요구를 사용자 측에서 하려고 들 건데 그러기에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아마 10% 이상의 상승폭을 놓고 부딪히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안에서 그동안 정부 이제 이전 정부에서 노사정 협의체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을 통해 간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놓고 때려잡을 게 뻔하거든요. 아마 이번 노동계의 69시간 투쟁은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역대급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갖다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저쪽은 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난리 났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이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하고 시민들이 하는 집회가 자칫 이게 같이 합쳐져 버리면 이게 이제 약간 주창하는 바가 다른 쪽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한쪽은 생계형이 돼버리는 거고 한쪽은 정치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호라든지 어떤 시위 방식에 대한 면밀한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따로 하긴 해요. 그리고 전부 다 같이 이제 한 번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뭘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시간을 끊어서 하긴 하는데 시간도 끊고 뭐 장소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게 참가 인원이 많아져 버리면 물이 섞여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거 끝나면 이제 윤석열 퇴진 집회도 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 안에서 앞으로 다양하고 현명한 어떤 집회에 대한 어떤 조성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지금 그렇죠. 집회 계속 매주 하고 모든 있거든요. 분들이 서울로 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만 버스 타고 올라오시고 각 지역마다 집회를 하시는 게 앞으로도 훨씬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 사진이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윤석열이다. 집회 행진 3월 25일 토요일 11시에서 18시 도로 부분 전면 통제 우회 바랍니다. 이거를 경찰이 걸었죠. 경찰이 걸었나?
그러니까 경찰은 제목을 그냥 쓴 거예요. 문제는 윤석열이다.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집회 행진이야. 그렇죠. 저거를 색깔을 같이 파란색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이 써버리는 바람에 경찰이 대놓고 문제는 윤석열이다라고 말하게 돼버린 거야. 뭐 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슬쩍 얘기하는 이게 거죠. 의도를 그런 하는 건지. 그래서 경찰이 하여튼 그냥 집회 행진 우회하세요 이거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해화동 여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까? 혹시 이제 다른 집회 온 사람들 헷갈릴까봐 문제는 윤석열이다 집회 오신 분들 네,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쓰다 보니까 근데 원래 프레카드가 저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엄청 길어. 그러니까 너무 깜짝 자기 놀랐어. 사이즈가 기네요. 아니잖아. 친절하게. 네, 특별히 친절하게 특별 제작을 해서 절대 안티 아닙니다. 집회 이름이 문제는 윤석열이다였기 때문에 네. 경찰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아니 뭐 라는 집회 부분인 거죠. 이름이 아니라도 맞는 말이잖아. 문제는 윤석열이다. 이건 맞는 말이니까 뭐 하긴 겸사겸사. 경찰들도 주말마다 쉬질 못하잖아. 이게 그 경찰들 그 시위 집회 나갈 때 그 매뉴얼이 있더만요. 그래서 보통 시위 참가자의 한 4배, 5배 숫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3겹, 4겹으로 이렇게 뚫뚫 둘러싼대요. 그래야 겁을 먹어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기가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여갖고 예를 들어 이제 저지선을 뚫고 몸으로 부딪혀올 때, 즉 이제 규범에 그렇게 돼 있더만요. 방패에 손을 댈 때. 뭐지? 그러면 체포해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셨군요.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명이 동원된다고 치면 거의 4,000명이 가갖고 시위를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식의 매뉴얼이 가능하려고 치면 그럼 이제 경찰 병력이 전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막 지방 파출소까지 다 끌어올려봐야 10만이거든. 근데 물론 10만을 다 동원할 수는 없고 아, 그럼요. 많이 해봐야 4만까지 동원한다고 봤을 때 실제 10,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제압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10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도로 통제를 하는 것도 이게 질서 유지를 하는 것도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막 위에서 무조건 막어 뭐 이번에 그런 지시가 있었다 그래요. 예정된 구역에서 한 개 차선이라도 벗어나거나 지역을 더 넘어서면 무조건 체포해 그랬는데 전혀 못했어요. 아, 뭘 체포를 해, 지금 경찰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있는 숫자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얌전히 있다가 그냥 얌전히 가셔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경찰의 바람일 뿐이지 지금 위에서 뭐 철저하게 막아야 되니 뭐 통제를 해야 되니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뭐 평화 집회고 뭐 돌을 던져요. 아니면 프랑스처럼 쓰레기를 갖다 놔요. 뭐 타이어를 태우기를 해. 뭘 해? 심지어 이제 노인네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쪽 집회 하는 애들이 쓰레기 다 버리고 욕하고 쌍욕하고. 태극기 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아, 진짜 이상해. 집회해놓고 근데 그 태극기 날마다 새로운 태극기는 누가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야? 돈이 그 돈은 많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 저기 옛날부터 정치권 물건만 전문적으로 받아서 충무로에 그 인쇄소가 있어요. 저기 이게 혹시 거기도 어디? 연루돼 있나요? 거기는 항상 물량이 와요. 뭐 어떤 디자인으로 무슨 색을 하라고 그게 옵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만들어 갖고 나가는 출구도 따로 있어요. 그 일반 차들이 안 다니는 출구를 따로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는 물량을 보면 오늘 시민원이 몇 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아니 손 작가님은 어떻게 그런 것도 왜 알지? 알지? 제가 또 한때 그쪽에서 잡지사를 또 했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인생 한 10회차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국힘은 이제 정복 타령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시위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북한 지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게 나라냐 이 구호들을 북한이 지령한 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국짐 의원들이 이걸 인용을 하면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나라냐 이 구호는 국짐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할 때 자기네들이 썼던 구호입니다. 북한이 사진이 다 지령받았네. 있어. 저것들이. 자, 이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국정연설은 네. 안 해야죠. 국회 예산- 연설 갈 어. 때. 국회 시정연설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게 나라냐 이거 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왜 이래? 이렇게 이게 나라냐 여기 계속 다 들고 있죠. 빨간색 넥타이 메신 우리는 분들이. 씨 태극기만 들었다고 태극기 자체로 갖고 시비를 걸던 놈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저런 글을 지들이 먼저 써놓고 지가 뭐 지네들이 그럼 종북 세력이네 아주. 제가 어제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지인들이 뉴스를 안 본대요. 너무 골치가 아파서. 그래서 최근에 이 얘기를 해줬어요. 구호가, 집회에서 나오는 구호가 북한 지령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랬더니 1983년에요? 아니요, 2023년에요. 그랬더니 거짓말 이러길래 제가 뉴스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조선일보가 방첩 수사당국 말을 빌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호영이 뭐라고 했냐면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간다, 태진이 추모 등의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 북한의 지령이다. 그 다음에 공안 탄압으로 몰아가라는까지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송일종 정책위 의장도 이게 나라냐, 태진이 추모다 등 민노총 집회에서 나온 자극적 구호가 북한에서 하달된 지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얘네가 북한 뉴스를 안 보네. 북한 아나운서가 이 구호가 얼마나 센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소프트한 구호 안 합니다. 이런 소프트한 거 안 합니다. 뭐 개대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살벌하네. 공중파 욕을 하지 싶을 정도의 구호를 걔네들은 네. 공식 방송에서 쓰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언어 순환을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맞춤법과 이게 나라냐. 문화적인 거에 전혀 벗어나지 않는 겸손한 구호로 아이고. 이게 나라냐 이런 것들을 내려줬다고요? 야, 말도 안 되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그게 있습니다. 지네들이 간첩이라는 거야, 결국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네들 먼저 썼잖아. 이게 나라냐. 그리고 이게 나라냐는 박근혜 때부터 쓴 겁니다. 그때도 이게 나라냐 했어요. 아무튼 에이, 이걸 정보몰이라고 이 모질이들은 거의 이제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이 채 안 된 시기 때부터. 2020년 10월이니까. 예, 2년 됐군요. 2년밖에 안 돼서 지가 들고 있었던 놈인데, 자기가 들어놓고,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 북한 지령이네. 거구나. 그러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온 거고, 그거를 조선일보 또 어디서 받아 썼겠어요? 위에서 또 받아 썼겠죠, 어디서. 그러니까 그 아이고, 북조선과 남조선에 진짜. 다 있는 게 조선일보랑 조선통신이잖아요. 이것들은 일맥상통한다니까. 조선중앙? 예. 거기는. 거긴 어쨌든 중앙이고, 우린 조선변방 뭐 이런 거고요. 조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건가? 언론사 자, 이름에? 예, 지금 우리 정의사제 구현단의 정의구현. 정의구현 사제 정의구현 사제단의 구호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학계나 그다음에 시민단체로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단체들과 학생단체들 대학 관련된 단체들 역시나 계속해서 시국선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에서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왜 성균관대가 특별한 건가요? 네, 성균관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친일 굴욕 외교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경과 기시다 탈을 쓰고 태극기와 오므라이스를 맞교환하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대박. 하필 왜 성균관대일까요? 그러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성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재학생하고 동문이 시국선언하는 거는 성균관대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슬슬 정리를 하는 건가요? SS가 성렬이를. 네. 좀 빨리 좀 해. JTBC까지 이제 돌아서서 뭐 문건 하나만 까주신다고 하면 근데 JTBC 최근에는 출신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럼 봉지욱 기자가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뇌피셜입니다. 네. 네. JTBC가 조만간 특종을 한번 터뜨려가지고 근데 JTBC가 예전만큼 못해서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죠. 뭐 하나 까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우호사격 받으면 또 순식간에 신뢰도 1위 언론으로 올라갈 수도 있. 원래 언론이란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빅히트 하나 쳐갖고 성공하는 연예기획사랑 똑같은 것 같아. 요즘 언론 짓거리들 하는 거 보면 뭐 웃기는 일이고요. 이걸 종북 프레임으로 끌고 올 거라는 걸 너무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는 예견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참 더디고 유치하고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기사를 소개할 게 있는데 이게 주말에 있었던 건데 서울경제 기사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왜 노조 문제로 막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청년 유니온이 고용부 장관하고 면담을 했는데 비공개입니다. 근데 같은 날 MG 노조는 여자 호프집 회동에 갔어요. 청년 유니온은 면담을 했지만 비공개고 여기는 MG 노조는 여기 장해찬 같은데 여기 김병민 같고 그렇죠? 69시간 한 대 가가지고 네. 술을 처 마시고 있어. 짠네. 이게 무슨 MG 노조 이름 아이고 야 진짜 MG 연극단인데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좀 근데 이걸로 그래서 뭐 20대 세대들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지원하고 있다는 거야. 쟤네들이 20대 대표인 거야 지금. 왜 어느 20대 대표인데? 순간에서부터. 몇 명 있다고 노조가 거기에. 에휴. 뭐 폭넓게 지지받고 있다잖아. 그리고 청년 유니온은 옛날부터 있었어. 2010년부터 출범했고 한국 최초의 청년 노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고용부 장관하고 면담을 하자고 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면담하는데 면담 내용도 비공개로 해버리는데 MG 노조라는 데는 장해찬, 김병민하고 같이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좀 덜컥수들이 나올 겁니다. 무슨 간첩단 한다고 또 누구 체포하고요. 간첩 조작하다 들키고 뭐 이런 덜컥수들이 좀 나올 건데 그리고 윤석열이 이날 호프집 회동 참석자한테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 꼼꼼하게 청년 의견을 방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청년 유니온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겁나 세심한 것 같지만 아휴. 뭔가 계속 덜컥수를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만날 게 MG 노조가 20대 노조라고 칩시다. 그럼 도대체 20대 노조가 대한민국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0명도 안 된다니까요. 여기. 20대 청년들 고용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 턱도 없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노동조합 안에서라든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럴 시간에 차라리 진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에 있는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을 불러가가지고 같이 대담회를 하는 게 훨씬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MG 노조 69시간 할 거야? 쟤네들도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술 마시러는 또 왜 가?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자, 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